안녕하세요.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네, 여러분들께서 그 네이버하고 다음에 있는 비트코인이 아프간 청년들의 희망이다라는 제목의 제 칼럼에 댓글을 많이 달아주시네요. 감사합니다. 네, 예전에는 그냥 제가 그런 글을 올리면 간혹 이제 저랑 아무 상관없이 저랑 모르는 분들이 그냥 뭐 지지하는 글들이 좀 있었지만 많지 않고요. 한 100개면 뭐 한 10개 정도, 90개는 이제 비아냥거리고 조롱하고 냉소하는 그런 글들이었어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특별히 화력 지원을 부탁드린 건 이게 그냥 뭐 비트코인 가격이나 이런 것만이 아니라 이게 되게 본질적인 거거든요. 그 CNBC 기사만이 아니라 그 이후에 로이터 기사도 나왔고 제가 칼럼 넘기고 나서 나와서 제가 인용을 못했지만 지금 계속 아프가니스탄 비트코인으로 검색하면 구글링 하면 계속 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정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예상했던 대로 정말 바람 댓글 많이 달리죠? 여러분들 보시면서 야, 진짜 암 걸린다라는 생각이 막 드실 겁니다. 정말 어처구니 없는 거 가지고 이제 시비를 걸죠. 근데 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게 없는 게 사실 여러분들이나 저나 뭐 얼마 전까지도 그런 생각을 했었고 그런 댓글을 달 수 있었을지도 모르죠. 네. 그러니까 이제 하여튼 여러분들께서 많이 이렇게 그 댓글 달아주셔서 이제 좀 판을 이제 뭐 그렇다 해서 먹을들이 깨닫겠어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 스스로에게도 아마 이렇게 도움이 되실 거예요. 아,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아직도 이렇게 우리끼리 모여있는 여기서는 뭐 이렇지만은 밖에 나가면 아직도 이렇게 냉소적이고 사람들이 그렇구나. 그러니까 아프간 대통령이 달러 뭉치를 가지고 가려다가 뭐 다 못 들고 가고 이런 것에 대한 아무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뭐 대표적인 댓글이 달러로 미국 은행에 예금하면 되지 않냐라고 하는데 정말 어처구니가 없죠. 그런 분들은 진짜 여기 한국 바깥의 상황을 전혀 모르는 것 같아요. 어떻게 이걸 설명할까요? 대부분은 미국 은행이 아니라 자국 은행에 계좌조차 없어요. 그러니까 참 안타깝다. 오죽했으면 대통령이 그렇게 달러 뭉치를 가지고 나가다가 다 못 들고 갔겠습니까? 물론 뭐 국고로 쓰려고 했던 걸 탈레반들이 뺏을까봐 이제 어차피 두고 갈 수 없어 갖고 가려고 했던 건 이해가 되지만 불태우면 되었을 텐데요, 그죠? 정 그렇다면 아니면 좀 일찍 자신의 주변 사람들한테 좀 나눠주고 탈레반이 아닌 사람들한테 좀 나눠줬으면 그 뭐 이렇게 지금 이게 무장 항쟁도 하잖아요. 그런 사람들한테 이제 줬으면 어땠을까 뭐 이런 안타까움도 있는데 어쨌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열악함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우리 생각으로 그 사람들을 조롱하고 비판하는데 참 그렇죠. 비트코인이 싫으니까 이제 다 싫은 거예요. 본인들도 양심과 지식이 있으면 이성이 있으면 이제 보면 될 텐데 이 유튜브 덕에 이제 좋은 분들을 계속 만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연락이 오시고 그래서 지난주 주말에는 이제 이 유튜브를 통해서 알게 돼 이제 유능한 개발자분이 제가 하는 사업에 좀 어드바이스를 해주시겠다고 이렇게 연락이 돼서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아주 유능한 개발자분이시거든요. 여러분들도 경력을 보시면 깜짝 놀랄 텐데 그런 분들이 이제 제 유튜브를 보시다가 이제 저한테 공감하고 이 비즈니스가 이 블록체인 관련한 비즈니스가 굉장히 유망하다는 생각을 하시고 무엇보다 기쁜 건 이제 그 학교 출신들이 우리나라 블록체인 업계를 꽉 잡고 있는데 전부 그 비트코인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전부 이더리움 기술주의자인데 이분은 이제 제 설명을 듣고 저한테 동화됐는지 비트코인 저보다 강한 비트코인 맥시더라고요. 이제 그분하고 이제 탈레반 이야기 이렇게 우리 사업 얘기도 했지만 탈레반 이야기 이렇게 하는데 왜 대용량 그 블록체인으로 갈 수 없는지 그 선택이 얼마나 탁월했는지 탈레반 상황을 보면서 아프간 사태를 보면서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최후의 수단으로는 채굴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아프간 청년들이 이제 그 열악한 환경 안에서 채굴을 할 때 인터넷 상황이 좋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같이 이렇게 막 팡팡 터지는 인터넷이 아닐 때 채굴기가 그 인터넷 상황이 결정적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블록이 크면 클수록, 그러니까 블록이 크면
그 아예 채굴 경쟁에 뛰어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블록이 작은 게 왜 의미가 있는지, 그런 열악한 환경에서도 비트코인이 민중의 돈이 되기 위해서는 태양 발전소하고 연결 안 될 수도 태양 전지로다가 채굴할 수 있잖아요. 채굴 경제에 참여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해시 값을 해시 풀에 보내면 되는 거니까, 자기가 완전히 성공할 필요도 없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거에 비례해서 비트코인을 받는데, 그래서, 그런 걸 생각했을 때도 이 대용량 블록으로 가지 않은 게 비트코인이 대용량 블록을 선택하지 않은 게 좋은 선택이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뭐 제가 뭐 컴퓨터 사이언스 쪽에 그렇게 조예가 깊질 않아서 이것을 제가 논리적으로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치밀하게 설명할 수 있는 레벨은 아니고요. 그냥 이렇게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뭐 그렇겠다. 인터넷 상황이 이렇게 어느 정도 되면 어쩌면 이제 그 블록 용량이 그렇게 치명적이지 않고 채굴 경쟁에서 그럴 수 있겠지만 언제 그거 노드로부터 이렇게 그 큰 용량에 대한 값을 받아가지고 그걸 또 해싱하고 보내고 쉽지 않겠죠, 그죠? 블록이 작을수록. 그러니까 그래도 그 주변에 플로드가 있어야 이제 좋지 않아요. 근데 플로드를 이제 가지고 있는 그 플로드가 그 채굴자 주변에, 물론 이게 지리적 주변은 아니지만 그래도 네트워크가 원활한 주변에 전혀 없으면 이게 굉장히 난감하거든요. 이 채굴에 참여할 때. 그러니까 이제 대규모 용량으로 가지 않은 것이 현명한 선택이었다. 이런 경우를 생각했을 때. 그러니까 댓글을 보면 이제 비트코인 SV 쪽에서 이제 계신 분들이나 비트코인 SV 쪽에서 하는 주장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이 이제 댓글을 달아요. 근데 이제 저 같은 비트코이너들한테 지금 암묵적인 묵계가 좀 있습니다. 한 2년 전부터 시작이 됐는데 그냥 자신이 사토시 나카모토라고 주장하는 분이 주동해서 만든 그것에 대해서는 아예 언급을 하지 말자. 이거는 뭐 이더리움이나 다른 알타고는 완전 다르다. 그냥 아예 언급하지 않기, 이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그 묵계에 따라서 아예 언급을 안 하는 쪽으로 가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그 명제가 그분이 이제 스스로 사토시 나카모토라고 주장하는 게 명제가 타당한지 안 타당한지를 아예 거론하지 않는 거죠. 워낙에 이제 굳이 말하자면 자기 말을 뒤집는 거를 뭐 법정에서 뒤집는 거를 여러 번 했기 때문에 정말 읽으면 진짜 우리가 진지하게 그 사람을 대해서 이렇게 법률 저는 이제 다 읽어봤어요. 판결문 다 읽어봤는데 정말 머리에 쥐납니다. 진짜 명징하지가 않아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누가 사토시 나카모토가 아니다라고 증명하기는 불가능하거든요. 근데 자신이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거를 증명하는 건 되게 쉬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오테민이 사토시 나카모토가 아니다라는 걸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한편 오테민이 내가 사토시 나카모토면 내가 사토시 나카모토인 걸 증명하는 건 되게 간단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게 정황적인 걸 가지고 공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좀 어렵죠. 그러다가 이제 본인이 자꾸 말을 뒤집으니까 무시 쪽으로 이렇게 간 거죠. 제 지혜족보에도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공부를 안 할 수가 없었고, 저도 그거에 대해서 깊이 팠었고 자료를 많이 봤죠. 아픔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 용량 문제는 다른 알트하고는 이제 비트코이너들이 다른 알트를 상대하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그러니까 2015년, 16년도에 이 문제 가지고 그냥 커뮤니티가 완전히 뽀개질 뻔했어요. 그냥 완전히 사실 이더리움이 이렇게 큰 것도 비트코인이 그렇게 뽀개질 뻔한 리더십이 완전히 없어서 그렇게 막 뽀개질 뻔한 와중에 이더리움이 막 이렇게 지지를 받아서 어느 정도 문턱을 넘은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게 비트코인한테 더 왔어야 될 투자가 이더리움 쪽으로 많이 갔어요. 그게 2016년, 17년 경인데, 그래서 이제 아픔이 있죠. 그러니까 사람들하고의 실제로 이렇게 갈라짐 같은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주변에서도 이제 저 덕분에 비트코인 하셨다가 이제 그쪽으로 가시면서 저하고 굉장히 안 좋게 끝난 분이 계시죠. 저한테 이제 멀리 미국에서 페이스북이 와서 페이스북 메신저로다가 자기 쪽 계통의 개발을 좀 해봐라. 그럼 자기가 또 지원할 수도 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혹시 그 체인에 단순히 이렇게 투자하는 것을 넘어서서 프로모터가 되시려고 하십니까? 라고 제가 물어봤더니 그런 건 아니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쉽지 않은 길입니다. 굉장히 고난의 길입니다. 이게 하나의 생태계가 이렇게 성숙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안타까운 마음에. 근데 안 들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이제 저희 같은 비트코인너 초창기 멤버들이 어떤 어려움을 같이 겪어왔는지에 대해서 별로 감이 없으신 거예요. 그냥 단순 투자자였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한테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은 여러분이 밀고 있는 코인이 비트코인이 이길 거라고 예상하시려면 두 가지를 충족해야 되는데, 하나는 비트코인이 멈춰 있어야 되고, 여러분들은 그 사이에 뛰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나타나는 현상은 전혀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거의 이게 이제 신념의 문제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진실이 사람들한테 알려져서 이게 다 뒤집어질 것이다라고 믿잖아요. 그죠? 대용량 비트코인만이 진짜 비트코인이니까 니네는 다 우리한테 무릎을 꿇어야 돼. 그리고 우리를 주동한 그 사람이 바로 사토시 나카모토임이 언젠가는 증명이 될 거야. 뭐 글쎄요. 하여튼 여러분이 지금 가시려는 길은 굉장히 험악한 길이다. 굉장히 그 가시밭길이다. 생태계 하나가 그렇게 그 코어만 있어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코어도 필요하고 헌신자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 완전히 투신해야 돼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은 비트코인에는 투신하는데 거기 안 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이 수천 명이 필요한 겁니다. 그 체인이 그렇게 그 길을 가려면. 그리고 그 사이 비트코인 멈춰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한테 제가 인문학적 상상력에는 썼는데, 쌍쌀벌 이야기하고 이제 그 우리가 꿀벌 이야기 이런 거 좀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생태계가 이게 딱 인과적이진 않지만 이게 인사이트를 주거든요. 그러니까 여왕벌 후보들한테 이제 로얄 젤리를 먹이는데, 먼저 깨어난 여왕벌이 제일 먼저 하는 게 이제 자기보다 늦게 깨어난 여왕벌들을 다 죽이는 거거든요. 왜 그러겠어요? 이게 생태계 전체적으로는 이게 그 자체로는 잔혹해 보이지만 생태계 전체적으로는 이게 효율적인 선택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더를 만들어내는 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내전을 겪었어요, 이 세계도.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그 내전을 겪고 싶어 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도. 그냥 밟아버리는 거죠. 그냥 무시해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이쪽에서는 무시하는데 거기서는 이제 어떻게 해서든지 시비를 걸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논쟁이 되어야지만 자신들의 생태계가 커지니까. 그건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 커뮤니티도 와가지고 제 이제 채널에도 와가지고 계속 이제 논쟁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논쟁을 잘 안 하려고 하죠. 손해 보니까. 뭐 논쟁 해봐야 손해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스스로 개척하셔야 됩니다. 저 같은 사람, 저는 이제 이쪽에 몸을 담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안 가요. 그러니까 그 사람도 저를 끌어들이려다가 제가 안 가니까 이제 저를 적대시하기 시작했는데, 우리 안 갑니다. 그러니까 설득이 안 돼요, 그런 거 갖고. 근데 이제 뉴키즈들은 설득이 될 수 있겠죠. 그러면 뉴키즈들 중에 10,000명 중에 1명 정도가 이렇게 헌신자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냥 단순 투자자고. 그러면 그런 헌신자들 많이 여러분들이 대용량, 그리고 이제 그가 진짜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걸 가지고 설득을 해야 되는데 쉽지 않습니다. 비트코인은 날아가고 있거든요, 지금. 이제 그 개발자분하고도 이제 재밌는 농담 비슷하게 했는데, 이제 그런 거죠. 제가 이제 내가 진짜 이 칼럼에 쓰고 싶었는데 못 쓴 말이 있다. 진짜 이 칼럼에, 오늘 여러분들이 읽은 그 칼럼에 제가 진짜 쓰고 싶은 말인데, 이게 그래도 주류 언론에서 점잖은 분들이 읽어야 될 칼럼이고, 또 중요한 거는 이제 그 아프간 청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돼야 되는데, 제가 이 칼럼에 물론 한국말이지만 씀으로써 그 길이 차단되면 안 된다라는 마음으로 제가 넣지 않았습니다. 그 내용을. 그 CNBC 기자건 로이터 기자건 다 지금 인생을 어느 정도 사신 분들이고, 오히려 저보다 나이는 어릴지 모르지만 그런 데서 취재를 하셨기 때문에 저보다도 훨씬 더 그런 세계에 대한 견문이 넓을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모를 리가 없고 암시가 되어 있고 저도 이해를 했어요. 비트코인의 최고의 그런 아프간 같은 데의 최고의 용도는 뭐냐면 뇌물입니다. 뇌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파키스탄에 도망 왔어요. 여러분들이 장남이야. 근데 여러분들의 동생들하고 엄마가 아프가니스탄에 있어. 여러분들이 다시 가서 구해오는 방법도 있지만 너무 리스키해.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탈출한 경로에 협조자들이 있단 말이죠. 그럼 그 협조자들한테 돈을 줘가면서 이제 오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엄마나 동생들한테 뭔가 가치물을 전달해야 된단 말이죠. 이런 걸 해주는 게 원래 하왈라 시스템이에요. 인적 네트워크로 쭉 가는데, 이제 지금 하왈라 시스템들도 이제 이 탈레반이 워낙 무도하니까 이제 그 기능을 멈췄다는 거 아닙니까? 뭐 다시 기능할 수 있을 거예요. 뭐 하왈라랑 이제
같이 가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건 하왈라보다 더 싸고 더 안전한 게 이제 그냥 스마트폰으로 혹은 모바일로다가 비트코인을 보내는 거잖아요. 그러면 비트코인을 엄마하고 이제 동생들이 가지고 파키스탄에 쭉 이렇게 오는 과정에 국경을 지나잖아요. 그리고 이제 많은 초소를 지날 때마다 뇌물을 줘야 되는 거죠. 뇌물을. 이제 지금은 막 이게 혼란기니까 뭐 어쨌건 탈레반 그 소년이 탈레반 청년이 총을 들고 이제 길을 막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모든 탈레반들이 전부 그렇게 종교적 환상주의에 다 젖은 건 아닐 거란 말이죠. 이런 혼란기에는 이제 그냥 지금은 탈레반에 붙어야지만 살 수 있으니까 그냥 탈레반에 붙으니까 수도 같은 카불에 좋은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저기 국경 같은 데 산악지대에 그냥 너는 초소나 이렇게 하는 그런 사람들은 설득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런 사람들 설득할 때 비트코인으로 이렇게 설득을 하라는 거죠. 달러에서 오면서 국경에 그 사기도 별로 없고 그냥 그 시골에 나를 왜 이렇게 잡아가 놨어 하고 나이도 어린 그 탈레반 병사 당연히 공부가 안 되어 있겠죠. 한테 이게 비트코인도 설득하기가 어려운데 야 이거 비트코인 이거 가지고 있으면 돈이 돼. 그것도 이렇게 뇌물로 주기가 까다로운데 이더 야 POS로 있잖아 이게 옮기는데 비트코인은 POW거든. 이거는 환경에 굉장히 부담을 주지. 이더리움의 POS 이거 죽이는 거야. 거래 속도 엄청 빨라. 스마트 컨트랙도 되고 이더를 받아. 이게 사용 가치가 있어. 비트코인 사용 가치가 없거든. 이게 설득이 되겠냐고요. 거기다가 이더까지는 그렇다 치고 야 여기 그 국경 수비대 탈레반 소년 병사한테 있잖아 이거 비트코인은 가짜야. 이게 진짜 비트코인이야. 이게 1기가 비트코인이거든. 그리고 있잖아 사토시 나카모토가 살아서 돌아왔어. 그는 있잖아 지금 활동하고 있지. 이게 설득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비트코인도 지금 까리까리하지만 대안이 없으니까 비트코인으로는 뇌물을 줄까 말까 한데 여러분이 파키스탄에 도망온 지금 아프가니스탄에 엄마하고 동생들을 구출해야 될 장남이라면 여러분들은 뭘 보낼래요? 비트코인 아니면 미래가 촉망되는 이더 아니면 국가 간의 송수금이 자유로운 리플 아니면 대용량 비트코인 여기서도 답이 나오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이게 여러분들이 자꾸 이렇게 수능 보고 학력고사 보고 고시 보고 이런 한국의 그런 이런 지적 체계 속에 너무 오랫동안 노출돼서 오염이 돼 버렸어요. 정답은 있고 공정한 게임 안에서 답을 제출해야 된다. 이런 게 여러분을 지배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비정형적인 싸움에 여러분이 얼마나 익숙한지 잘 모르겠어요. 이건 비정형적인 싸움이에요. 쉽게 말하면 룰이 없어요. 이긴 놈이 이긴 거예요. 그러니까 야 지금 이거 뭐가 반칙이었어. 그거 옳지 않아. 그건 진실이 아니야. no. 그런 거 안 통합니다. 지금 비트코인과 나머지 코인의 가격이 어떤 답인 거예요. 이게 과정일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제발 좀 이렇게 누가 아는 문제를 이미 간 길에서 답이 있는 것을 선택하라라는 내는 문제에서 답을 찾는 그런 좀 어리고 좀 어처구니 없는 시스템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이거는 반칙도 통하는 거예요. 이 세계에는 반칙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쓸 수만 있다면. 그리고 그 12년 동안에 여러분들은 억울하겠지만 그 반칙의 결과입니다. 지난번 제 토요일에 찍은 영상에 대해서 리플을 지지하는 분들이 생각보다는 점잖으신 것 같아요. 저는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열린 것 같아요. 근데 한두 분이 이제 빼백 소리 내시고 이제 저하고 연을 끊으시겠다 그러는데 오케이? 여러분 비트코인은요 정말 장난이 아니었어요. 비트코인은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온갖 저주와 조롱을 맨 앞에서 받아가면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흉터투성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여러분이 미는 코인이 논쟁을 견디지 않고 성장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십니까? 이더리움 주창자 여러분, 이더리움의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알아요? 이더리움을 사야 됩니다. 네, 이더는 사야 돼요. 네. 저는 비트코인 맥시들도 이더를 샀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비트코인과 이더의 개수를 맞추는 게 가장 보수적이고요. 비트코인과 이더의 액수를 맞추는 건 굉장히 모험적이죠. 그 사이에서 어떤 밸런스를 선택하든지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장 보수적인 하한선은 비트코인 1개면 이더도 1개, 비트코인 10개면 이더도 10개, 뭐 이렇게 맞추는 게 가장 이제 보수적이고 가장 이제 진취적이고 가장 한번 판을 뒤엎고 싶다면 지금 투자한 액수로 이더 비트코인 1,000만 원이면 이더도 1,000만 원치 뭐 이렇게
하는 거 사이에서 여러분 밸런스를 찾으면 되지 않을까. 여러분들이 어떤 이더가 아니라 다른 알트를 고민한다면 이 포트폴리오, 제가 지금 제안한 포트폴리오 하나 얘인데 이 밸런스가 아마 여러분들한테 참고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예.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이제 1년 전부터 제 지인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왔거든요. 그리고 제 예상은 대충 저중하고 있다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투자 가치로 이더 괜찮잖아요, 그죠? 이건 비트 맥시들에게 지금 제가 하는 말입니다. 근데 제가 이더리움 주창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더리움의 비탈릭이 비트코인만큼 저주를 받았습니까? 그 개 애잖아요, 애. 그러니까 제가 개를 애라고 제가 비탈릭에 대해서 하는 말을 잘 들어보세요. 천재다라는 거 인정하고 여러분은 안 읽었지만 저는 비탈릭의 논문을 읽습니다. 읽었었고 여러분은 안 읽잖아요, 그죠? 여러분 제가 그 9번째가 10번째 강의가 비탈릭의 논문을 그대로 번역한 거라는 거 여러분 몰랐잖아요, 그죠? 저는 읽어요. 그러니까 한 자락 깔아줬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더리움을 얘기한다거나 비탈릭 얘기할 때는 고민을 하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어쨌건 그 친구 애잖아요. 그러니까 뭐 박수 받고 자랐단 말이에요. 그런 걸 생각하셔야 돼요. 이제 시작이라고 저는 봐요. 이제 비트코인 형님들한테 욕먹는 게 아니라 이제 자기를 따라오는 그런 제2, 제3 뭐 지금도 마케팅 용어 뭐 말도 안 되는 이더리움 킬러가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저는 그냥 다 마케팅이라고 생각해요. 막 재단들이 돈이 많으니까 엄청 뿌려대는데 제가 그거 인정하겠어요. 이더도 이 마케팅 엄청 잘합니다. 그러니까 이더도 재단이 있으니까 마케팅을 잘하니까 비트코인 마케팅 안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언론에서 그 모양이 된 거는 비트코인 재단이 멍청하기 때문이도 있고 돈도 없기 때문이도 있어요. 근데 이더보다 더 그 중앙 집권적인 그런 코인들이 더 마케팅 열심히 하겠죠. 이더도 이제 그 실현대 위에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 리플 지지 안 한다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딱 화내는 여러분들. 리플은요, 지금 어쩌면 비트코인보다 더 험난한 길을 가야 돼요. 그게 장난이 아닙니다. 제가 케인즈나 덱스터 이야기를 그래서 드린 거예요. 그게 큰 전제예요. 어떻게 자기 코인은 꽃길을 걸을 생각을 하지? 난 진짜 이해가 안 돼. 논쟁 가운데서 살아나십시오. 네? 논쟁 가운데서 극복하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논쟁 한가운데 뛰어들어가지고 그걸 최소한 여러분 머리로다가 그걸 검토할 능력이 없으면 여러분은 그냥 믿고 있는 거예요. 오케이. 그냥 믿을 거면 오래된 거 믿으세요. 비트코인. 파키스탄 국경 지역에 탈레반 병사가 그래도 받아들일 수 있는 거를 믿으세요. 믿을 거면. 아니면 공부할 거면 진짜 공부하든가 논쟁 가운데 살아남든가. 그냥 빼백하고 막 논쟁만 하려고 그러면 막 도망가고. 그러면 안 되죠. 그죠? 이상하잖아요. 비트코인 여태까지 논쟁 가운데 있잖아요. 그죠? 논쟁 가운데 커왔고.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리더십이 강하면 여러분 대신 논쟁해 줄 사람이 있지만 돈 써가면서 마케팅 해줄 사람이 있고 언론 플레이 해줄 사람이 있지만 아직 검증 안 된 거일 수도 있어요. 그게. 그 비트코인이 왜 좋냐면 비트코인은 그런 중앙 집중적인 그런 게 없는 게 쉽게 말하면 지금 제가 말하는 그 대용량 비트코인 그런 상태에서 지금 비트코인까지 올라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엄청난 저력 아니에요? 만약에 올라올 수만 있다면? 그냥 보자고요. 올라오는지 안 올라오는지. 근데 쉽지 않아 보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 주변 사람이 그 길을 간다 그러면 가지 말라고 말리는 거예요. 아, 뭐 그 고생의 길을 가냐. 그냥 여기 있어라. 보상은 크겠죠. 만약에 그게 비트코인의 지위로 올라온다면, 뺏는다면. 그게 이제 쌍살벌처럼. 그러니까 이게 생태가 멋있는 게 그런 거예요. 제가 익명성 코인도 무시를 안 하는 게 쌍살벌의 암컷들은 알을 안 낳아요. 알을 안 낳는데 쌍살벌의 여왕벌이 비실거리거나 죽으면 갑자기 알을 낳을 수가 있어요. 갑자기 생물학적으로 다시 암컷이 돼요. 신기하죠. 그런 거죠.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막 집중포화를 받아서 어떻게 돼가지고 정부로부터 막 이렇게 탄압을 받는다. 그럼 뭐 그 대용량 비트코인이건 뭐 익명성 코인이건 막 대두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또 그거를 아는 정부 관료들이 안 건드리는 거죠. 비트코인 덜 건드리는 거죠. 이런 관계예요. 이런 관계인데 굳이 여러분들이 그 길을 가고 싶어요? 그게 생태계 전체적으로는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나아요. 그죠? 대용량 비트코인도 있는 게 나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길을 왜 가요? 굳이? 탈레반 병사가 설득이 안 되는 코인을 그거 제가 안 된다는 얘기 안 하잖아요. 그런 시도가 생태계를 다 풍성하게 만드는데 그 길을 여러분이 굳이 갈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이 그거를 만들었고 거기에 스테이크가 많고 그거의 철학에 여러분 푹 쩔어 있고 누구하고 논리적으로 붙어도 여러분들이 맞다이를 뜰 수 있다면 모르겠어. 근데 그것도 아니면서 왜 그걸 가요? 난 그게 좀 이해가 안 돼요. 아니 저처럼 하든가.
저처럼 7년 동안 그냥 그 세계에 푹 들어가세요. 그럴 자신이 없다. 그러면 좀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그냥 쉬운 기준이 있잖아요. 남들이 많이 인정해 준 거, 그 다음에 저력이 검토된 거, 그리고 탈레반 병사가 뇌물로 받아줄 수 있는 거. 긴 설명이 그래도 제일 적은 거. 그죠? 탈레반 병사가 뭐 달러 주면 받겠지만 비트코인 받겠나요? 그런데 설득이 좀 될 것 같아요. 많은 사람이 하면. 근데 비트코인도 지금 어려운데. POS로 설명할 거예요. 그 친구한테. 네. 꽃길을 걸었던 애하고 진짜 험난한 길을 걸었던 비트코인하고는 우리가 좀 달리 대우해야 된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저한테 설명을 내놓으라고 하는 대용량 비트코인도 살아나가려면 이더리움이 갔던 그런 박수 받는 길이 아닐 거다. 엄청난 공격 속에서 살아나가셔야 되는데 각오가 되셨어요? 각오가 되셨으면 여러분들 그 길을 가세요. 예, 저는 뭐 그게 뭐 하지 말라 이런 얘기는 안 하겠어요. 예. 몇 가지 검토해 볼 건 있겠는데 제가 굳이 여러분을 대신해서 검토해 달라는 거잖아요, 저한테. 저는 검토가 끝났으니까 여기 있죠. 근데 그거를 여러분한테 다 내놓으라고 해서 제가 지금 이거를 글로 써가지고 뭐 이렇게 해도 설득 안 돼요. 그분들은 신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제 지인들 한 설득해 봤거든요. 그 강을 제발 건너지 마시오. 공무도화가를 했는데 돌아온 거는 저주더라고요. 아주 냉혹하게 저한테 말하고 인강하게 끊어버리시던데요. 그게 신념이에요. 신념이라는 건 그래요. 저도 너무 이해가 돼요. 사실 제가 진짜 그 비트코인에 대해서 이렇게 신념을 갖고 있다면 저 같은 사람이 좋아 보일 리가 없죠. 너무 밉겠죠. 그러니까 살아나셔야 되는 거예요. 논쟁을 통해 가지고. 그거는 여러분의 과제지 제 과제가 아니죠. 저는 비트코인에 이제 얘기를 하고 제가 강자한테 붙은 게 아니잖아요. 제가 기회주의자로 보이세요? 저는 아니에요. 저는 7년 전에 비트코인이 사람들한테 저주받을 때 비트코인을 공부하기 시작해서 같이 왔어요. 그리고 지금이나 제 칼럼에 이렇게 여러분들 같은 우군이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지 제 칼럼 140개 보세요. 댓글 어떤 댓글이 달렸는지. 그러니까 그런 길을 여러분이 가셔야 되는 거예요. 이더리움은 이제부터 가게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부터 시작인 거예요. 모두가. 이게 지금 진짜 초기다. 그러니까 뭐 자기가 좋아하는 거 그렇게 믿는 거는 좋은데 좀 족보를 가지고 믿어라. 그래서 제가 책 제목을 지혜 족보라고 했잖아요. 너희 족보는 뭐냐? 라고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족보 있는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믿으면 안 돼요, 그냥. 믿을 거면 탈레반 병사가 그래도 받아들일 수 있는 거를 믿자. 오늘은 사실은 이제 제 사업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으신 것 같아서 제가 책을 하나 소개하려고 영상을 켰는데 이 책입니다. 숨이라는 책인데요. 이것도 절판됐나? 테드 창입니다. 이게 MIT를 브라운 대학에서 물리학과 컴퓨터공학을 전공했는데요. 소설가예요. 그래서 과학과 관련해 소설을 쓰는데 과학적으로다가 그 훈련이 탄탄하신 분이래 가지고 황당한 내용을 가지고 쓰진 않는데 되게 재밌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내는 그냥 집어 던져요. 그러니까 참고하십시오. 그러니까 특별한 성을 제가 이게 폄하한 건 아니고요. 경향성은 그래요. 근데 저 같은 남성들한테는 진짜 막 너무 뿅 가는 소설이거든요. 근데 이제 제 사업이 궁금하신 분들이 있은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이 소설에 어느 거를 소개하고 싶냐면은 소프트웨어 객체의 생애주기라는 소설이 있어요. 이게 단편집인데 이 단편집에서 제일 긴 소설이에요. 소프트웨어 객체의 생애주기. 이 소설을 아마 재미는 없어요. 테드창 소설 중에서 재미없는 소설이 몇 개 있는데 아마 이것도 그 중에 하나가 아닐까. 근데 좀 감성적이래요. 이거 여성들이 과학 소설이기 때문에 좀 거부감이 있는데 여성적이에요, 약간. 근데 제가 하는 사업이 정말 궁금하시면 이 소설을 읽으시면 제가 지금 저랑 같이 일하는 파트너들한테도 지금 이 소설을 읽으라고 제가 지금 하고 있거든요. 이 소설을 읽으면 이제 오태민이 어느 분야를 가지고 사업을 하려고 하는지 대충 감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소설 요 단편이 좀 깁니다. 근데 굉장히 그 미래의 메타버스에 대해서 진짜 잘 그리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상상력의 싸움이라고 봐요. 상상력. 근데 이제 아무 상상력이나 다 되는 건 아니지만 진짜 근거를 가진 상상력이어야 되는 거죠. 그죠? 제가 그 변제 최종성 얘기했을 때 이제 어느 분이 이런 댓글을 달았어요. 아니 탄자니아 추장한테 돈을 주면
먹고 나르면 어떡하냐. 안 주면 우리 딸한테 아무것도 안 주면 어떡하냐. 그래서 제가 그 이후에 아주 바보예요 이렇게 얘기했었죠. 아니 그거를 한꺼번에 주면 안 되지. 그냥 살짝 보여줘야지. 그다음에 이제 조금씩 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개입을 하면 문제가 심플합니다.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스마트 컨트롤에서 그 문제를 해결할 때는 원자성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원자성. 원자성이라는 건 뭐냐면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의 거래도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거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게 원래 컴퓨터 프로그램에 쓰는 말인데 이제 스마트 컨트롤에서 굉장히 중요하죠.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게 스마트 컨트롤 상에서 이제 거래가 완결이 되려면 내가 주고 그가 뭔가 반대급부를 주고 난 상태에서 완결이 돼야 되잖아요. 내가 줬는데 완결돼 버리면 나는 못 받잖아요. 그죠? 이게 거래 완결성이거든요. 이 거래 완결성이 스마트 컨트롤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제 그거를 그 원자성 개념이 이제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한테 이제 논쟁을 하자고 하신 분이 변제 최종성 가지고 이해를 못 하셨다는 게 뭐에서 드러났냐면 그분이 이제 나름대로 굉장히 이 스마트 컨트롤 이런 걸 공부 안 하신 분인데 이제 자신이 현업에서 쭉 썼는데 제가 보니까 변제 최종성하고 거래의 완결성을 전혀 이해를 못하고 혼동하고 계시더라고요. 변제 최종성은 그야말로 그냥 주면 끝이 나는 겁니다. 그게 진짜 도달되는 수 있느냐. 여러분들 지금 아프가니스탄에 달러 보내서 여러분들이 도와주고 싶은 단체나 여러분들이 도와주고 싶은 그 사람, 구출하고 싶은 사람한테 달러 안 가는 건 알겠죠. 그러니까 달러는 금융망은 변제 최종성이 없잖아요. 근데 어쨌건 그 사람이 나한테 비트코인 주소를 주면 내가 보내면 그 사람이 모바일로 받을 수 있으니까 비트코인 변제 최종성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반대급부로다가 나한테 뭔가를 하는가 어쨌는가는 이 변제 최종성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개념이에요. 그건 이제 스마트 컨트롤의 거래 완결성에 관련한 개념인데 거래 완결성을 이해하려면 이제 원자성, 그러니까 최소 거래가 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보내면 안 되죠. 이게 최소면은 여러분이 걱정하신 대로 그냥 먹고 나를 수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사람이 개입해 있으면 해결이 돼요. 왜냐하면 가지고 행위를 보면서 호혜적으로 이걸 호혜성이라고 하거든요. 호혜성의 개념은 이제 제 인문학적 상상력이 이제 호혜성에 대한 책이니까 이 호혜성은 우리 인류의 아주 머릿속에 뿌리 박힌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감히 제가 그 인문학 중에서 아주 극한 부분, 아주 최소한의 부분을 다루면서 제목을 인문학적 상상력이라고 지을 수 있었던 게 제가 호혜성을 근거로 인간들의 상호작용을 풀어내기 때문에 감히 인문학적 상상력이라고 제가 이름을 지을 수 있었던 거예요. 인문학적 상상력이라는 책 제목을 제가 지어버리니까 그 다음 해인가에 인문학 교수들이 인문학적 상상력이라는 책을 또 따로 냈는데 제 책 제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염치불구하고 그냥 책 제목을 냈어요. 제가 오리지널입니다. 인문학 상상력이라는 거. 그러나서 제 서평들 같은 걸 쭉 블로그를 보니까 감히 네가 뭔데 일개 작가가 인문학적 상상력이라는 제목을 썼냐라고 이제 학자들이 이제 비아냥거리는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오케이. 예. 그러니까 호혜성을 다루기 때문이거든요. 호혜성이 근거가 되는데 호혜성이라는 건 이제 내 딸이 추장한테 약 먹으면 약 받으면 이제 조금 주고 비트코인 조금 주고 또 하룻밤 자면 또 조금 주고 이렇게 계속 거래를 해나가면서 갈 수 있잖아요. 그죠? 이게 호혜적인 거거든요. 그건 이제 사람이면 해결이 돼요. 근데 프로그램 간에 이게 해결 안 될 수 있단 말이죠. 그럼 이제 어떻게 하느냐? 보통 시간을 묵습니다. 시간을. 그래서 어느 정해진 시간 동안 반대급부가 안 오면 그러면 내가 보낸 돈이 취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원자로 묻는 거예요. 이 거래가 원자예요. 그래서 내가 보낸 게 완료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보냈는데 상대가 무엇을 나한테 암호키를 보내든가 뭔가 키를 딱 보내면 이게 하나의 원자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야지 하나의 원자가 되는 건데 이게 안 보냈어. 그럼 시간으로 딱 정해놓고 어느 정해진 시간 동안 뭐 암호가 안 오든가 뭔가 거래가 안 일어났어. 그러면 이게 딱 다시 취소가 돼가지고 나한테 다시 리펀드가 딱 되는 거죠. 그전에는 이걸 못 깨는 거죠. 내가 마음대로 깰 수 있으면 그냥 줬다 뺐으면 이제 그 사람 기만할 수 있으니까 내가 보내놓은 거는 이 시간이 제한이 걸릴 동안에는 나한테 다시 오지 못하는 거죠. 이걸 시간 잠금이라고 합니다. 비트코인 블록체인만이 아니라 이제 이더리움 블록체인이 되게 중요한 개념인데요. 이 시간이 두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오늘 이게 어려운 내용이네. 시간이 어떤 개념이 있냐면 유닉스 타임이라 그래가지고 1970년 1월 1일이 0으로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정수형으로 이렇게 시간이 오는 거죠. 그게 이제 컴퓨터 프로그램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비트코인하고 상관이 없어요. 원래 프로그래머들이 쓰는 시간이에요. 근데 이거를 잘 안 써요. 이걸 왜 잘 안 쓰냐면은 조작이 가능해요. 저도 개발 경험이 있잖아요. 저희가 개발을 할 때 비트코인 프로그램이 너무 예민해가지고 우리 20년 된 베테랑 개발자 C++에 25년 대학 때부터 오면 25년 된 경력자하고 같이 일을 했거든요. 나이가 저랑 비슷해요. 그러니까 대학 때부터 C++ 달았으니까 얼마나 베테랑이겠어요. 이 양반이
비트코인을 가지고 이렇게 계속 헤매면서 와 이런 프로그램 정말 처음 봤다는 거예요. 이 조금의 오차만 있어도 안 돌아가요 아예. 보통 프로그램이 그렇지 않다는 거죠. 조금 오차가 있으면 그냥 기능을 하면서 그 부분에서 사고가 일어나면서 이제 고쳐가면서 이렇게 해볼 수 있는데 얘는 그냥 완벽해야지만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굉장히 고생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예민하니까 이게 그냥 안 돌아가요. 조금만 오류가 있으면. 그러니까 이제 뭐 밤새 찾고 막 일주일 동안 찾아도 그냥 이게 뭐 어디가 문제인지 모르겠어요. 돌아가야 돌아가는 걸 보면서 이제 고치는 게 수월한데 뭐 하여튼 그런 고생을 했는데 이게 또 혼자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로컬 네트워크를 짜야 되기 때문에 막 동기화 문제도 있고 아주 골 때립니다. 그래서 우리 엔지니어하고 저하고 이제 보통 이게 엔지니어의 아이디어가 아니라 저의 아이디어였는데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이제 그 안에서 보지 않고 밖에서 보는 이제 사람의 유연성인데 우리 엔지니어가 저의 이 편법과 유연성에 이제 엄청나게 좋게 말하면 감동하고 나쁘게 말하면 기가 막혀 했는데 본인들은 생각도 안 하는 걸 이제 막 저는 막 해보는 거죠. 제가 제일 많이 썼던 게 뭐냐면 시간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안 돌아가면 이 컴퓨터에서 이 프로그램을 이제 컴파일하는 컴퓨터에서 아예 그 시간을 유닉스 시간을 속여버립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시간을 타임머신처럼 미래로 돌려가지고 해버리면 프로그램이 먹어요. 완벽하진 않지만 돌아가요. 그럼 돌아가면 이제 어디가 문제인지 찾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블록체인이 이게 시간을 속일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중앙이 없잖아요. 그래서 중앙에서 표준 시간을 딱 줘서 모두 이 시간에 동기화해 버리면 될 텐데 그 다 네트워크 상황에 따라서 또 아프간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이 도달하는 시간의 딜레이 같은 것 때문에 시간을 정확하게 이렇게 다른 노드들하고 시간이 일치해야 된다라고 해버리면 이 노드들이 참여가 안 되는 거예요. 동기화가 안 돼가지고. 그래서 시간이 상당히 주관적이다. 블록체인에서는. 왜냐하면 이게 분산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래서 유도리가 있어요. 그래서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 앞에 블록에 11개 블록의 평균 시간보다 플러스만 되면 정상 시간인 거예요. 뭐 여러분 이해가 안 되시죠? 저희들도 이걸 실제로 연구하면서 뒤지면서 다 알게 되는 거죠. 이게 모르는 분들 되게 많아요. 책 봐가지고는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경험들을 하거든요. 근데 그래서 이게 유닉스 시간을 가지고 이제 그 스마트 컨트롤에게 기준점을 못 찾아요. 그러면 뭘로 찾냐?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도 권장되는 거는 블록 높이예요. 그래서 블록도 하나의 시간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블록이 정확하게 10분마다 일어나진 않지만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 2주마다 한 번씩 10분에 조절되도록 난이도가 조정되니까 이게 누적이 되면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부터 1년 후라는 거를 유닉스 시간에 정수형으로다가 입력을 스마트 컨트롤에 넣을 수도 있지만 지금부터 대략 1년 후에 블록의 하이트를 입력을 하면 블록이라는 것 자체는 원래 비트코인에서 서로 인정한 거기 때문에 가장 객관적인 증거가 바로 블록 높이거든요. 그래서 블록 높이를 가지고 시간을 잠궈요. 그래서 비트코인을 기본으로 설명을 드리면 제가 두 번째 설명을 드린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멀티시그 기능이라고 하죠. 그죠? 그 정식 명칭은 아니지만 P2 그 해싱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P2 원래는 이제 주소인데 명패에 해시 그러니까 이 해시가 충족이 되면 문을 열라. 그래서 가장 많이 쓰는 기능이 여러 사람의 암호키를 요구할 수 있다고 얘기했죠. 그죠? 그래서 그 편이 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잘 찾아보시면 있습니다. 어느 편에 설명을 했더라? 하여튼 찾아보시면 나오는데요. 그거 다시 한번 보시고 그리고 누가 댓글을 좀 달아주세요. 어느 편에서 이 멀티시그 기능을 설명하는지 제 영상 중에. 그래서 그 스마트 컨트롤의 근거가 되는 게 여러 사람의 열쇠가 필요하도록 그 프로그램을 할 수가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시간에 대해서 잠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느 시간까지는 열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보통 그 시간의 그 거래 원자성 때문에 이제 생기는 이제 시간을 잠금이 필요한데 이때 시간은 보통 블록을 쓴다. 왜냐하면 유닉스 시간을 썼다가는 저 같은 사람들이 편법으로 채굴자가 시간을 막 조작해요. 시간을 막 조작해가지고 그 계약을 누가 완성되는 걸 보고 그 자기 거를 더 최신 걸로 만들어가지고 미래 시간을 사용해가지고 내게 더 최신 시간이야 하면서 이제 이거 먼저 그 정답을 맞추거나 그 번호를 맞춘 거를 무효화시킬 수 있는 거죠. 이런 공격들이 가능한 거거든요. 그 남의 거 보고 답을 써놓고 자기 게 더 최신이라고 시간을 거기다가 이렇게 넣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블록 화이트를 넣어버리면 이제 이런 문제는 없다. 그래서 유닉스 시간보다는 객관적이다라고 해서 블록
하이트를 이제 시간 잔금에 많이 써요. 그 시간 잔금이 이제 비트코인에서는 어느 프로그램이 그걸 쓰냐면 라이트닝 네트워크라고 들어보셨죠. 바로 그 대용량 비트코이너들이 인정하지 않는 저 망할 거라고 했던 그 라이트닝 네트워크인데, 라이트닝 네트워크는 제가 스마트 컨트롤이라는 책에서도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게 논문으로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연역을 강조하잖아요. 그래서 라이트닝 네트워크도 가능하다라는 걸 논문으로 나왔고, 라이트닝 네트워크가 되면은 이제 그 돈 많은 허브들로 신용이 집중화될 것이다, 탈중앙화가 깨진다라는 반박 논문도 논문으로 먼저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그것이 라이트닝 네트워크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며칠 전에 코인데스크 뉴스를 보니까 라이트닝 네트워크가 급격히 좀 성장하고 있고, 그리고 1,500개의 비트코인이 여기에 묶였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런 기사를 읽으셔야 되는데, 이런 기사를 읽으려면 이런 기사를 읽도록 하는 게 제 목표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평범한 분들이 이런 기사를 읽어서 무슨 의미인지 알 수 있도록 하는 게 제 목표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런 원리적이고 기술적인 것도 설명을 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한테 쉽게 설명을 할까를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요. 일단 오늘은 시간 잔금에 대해서까지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라이트닝 네트워크는 이제 블록체인에 새기면 속도는 빨라요. 블록체인이 그냥 노드가 노드를 연결해서 가는 거기 때문에 속도는 빠른데, 오해를 하고 있죠. 속도는 빠른데 이제 뭐가 문제냐면 컨펌이 늦게 나고 컨펌 경쟁 때문에 수수료가 비싸요. 이거는 현실적인 문제거든요. 그래서 수수료하고 컨펌인데, 일반인들이 비트코인을 사용할 때 컨펌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그 비트코인을 바로 받아가지고 바로 누군가한테 지불해야 될 건 아니거든요. 그냥 받아서 이것이 하루나 안에 컨펌이 되면 되는 거예요. 받은 것이 되돌릴 수는 없기 때문에 속도는 빠르다. 그냥 밤면 지금 보내면 아프가니스탄에 지금 바로 가지, 10분 기다리고 20분 기다리고 이런 거 아니다. 그럼 여러분들 계속 오해하고 있으니까 이거는 그냥 제 말이 맞아요. 그냥 따라오시면 되는데, 수수료가 비싸다. 수수료가 비싼 거를 이제 극복을 해야 되겠죠. 근데 수수료도 이게 약간 뭐가 있냐면, 제가 변제 최종성 가지고 저한테 이제 반박하시는 분이 수수료가 3,000원인데 어떻게 변제 최종성이 있냐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이분은 무역을 모르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그 국경 간의 거래에서 변제 최종성이 있다는 게 중요한 거지, 한 나라 안에서 마이크로 페이먼트에서 변제 최종성이 별로 중요한 개념이 아니거든요. 시비를 걸 때는 그걸 시비를 걸어요. 근데 금융망이 못 가는 걸 생각해야 되니까 아프간 같은 데를 생각하는 건데, 우리가 무역에서 수수료가 3,000원이다. 엄청 싼 거죠.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거래당 가격이 매겨지지 액수당 가격이 매겨지지 않잖아요. 여러분들이 1,000원을 보내는데 수수료가 3,000원이다 하면 되게 비싸지만은, 여러분 1억을 보내는데 수수료가 3,000원이면은 엄청 싼 거 아니에요? 10억 보내도 비트코인 거래 수수료는 3,000원이라는 얘기예요. 물론 이제 비트코인이 가격이 올라가면 수수료 올라가니까 좀 싼 게 좋겠죠. 그래서 이제 라이트닝 네트워크라는 제안이 이제 논문으로 나왔고, 그거에 대한 반박장이 나오는데, 라이트닝 네트워크라는 거 개념 뭐냐면 그냥 은행들이 하고 있는 거를 그냥 블록체인에 갖고 왔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은행들이, 제가 신한은행의 계좌를 갖고 있고 제가 돈을 보낼 사람이 농협의 계좌를 갖고 있어요. 그럼 제가 신한은행의 제 계좌에서 농협의 계좌로 돈을 보내잖아요. 그러면 신한은행에서 농협으로 돈이 가야 되는데 안 가요. 왜냐하면 신한은행에서 농협으로 가는 돈도 있고 농협에서 신한은행 가는 돈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매번 왔다 갔다 하면은 번거롭잖아요. 그래서 신한은행도 그냥 그거를 미지급 채권 비슷하겠죠, 그죠? 어쨌건 그렇게 해버리고, 농협도 미수금금으로 잡아놓는 거죠. 그래놓고 농협과 신한은행의 그거를 뭐 한 달에 한 번씩 맞출 수도 있고, 뭐 전산화가 되어 있으니까 뭐 그보다 빨리 맞출 수도 있겠죠. 이게 이제 국제적으로 이걸 맞추고 이런 게 이제 스위프트 코드하고 뭐 이런 겁니다. 이제 은행들 간에 이제 진짜 돈이 왔다 갔다 안 하잖아요, 그죠? 그냥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라이팅 네트워크도 나하고 거래를 많이 하는 사람들 간에 공동 계좌를 만들어 놓고, 그리고 실제 장부는 블록체인하고 상관없는 데서 이게 왔다 갔다 거래를 하다가 이제 거래를 종료할 시점에 마지막 거래를 온체인 해가지고 그걸 블록체인에 새기겠다, 이런 아이디어입니다. 아이디어 자체는 뭐 너무 심플하고 기존에 우리가 은행망에서 익숙한 건데 여러 가지 기만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내가 돈을 지불해 놓고 지불하기 전에 기록을 온체인 해버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시간으로 잠궈버려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아주 쉽게 설명드리면 라이팅 네트워크에서 최신 거래가 그러니까 최신 거래일수록 시간이 가장 빨리 풀립니다. 그러니까 제일 최초의 거래는 가장 길게 시간이 락이 걸려요. 한 2주 동안 걸리면 그보다 다음 거래는 그 2주 한도 안에서 타임락이 걸리고, 그 다음에 이거보다 좀 더 뒤늦게 되는 거래는 그보다 더 빨리 타임락이 걸리고 해서 이렇게 해서 맨 마지막에 거래한 사람이 가장 시간을 빨리 풀어요. 그러니까 기만하려면 맨 마지막 거래가 가장 정직한 거래잖아요. 근데 그 전에 거래를 그
그 전에 거래를 내가 온체인하면 그보다 더 오래 시간이 락이 걸려서 마지막 거래를 온체인할 수 있는 사람이 더 빨리 풀어요, 시간을.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주도권을 줘버리게 돼요. 요거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편에서 다음에 더 자세하게, 사실 이게 어떤 뭐 제 저작권이 안 걸린다면 이렇게 인터넷에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도의 그림들 제가 이렇게 올리면서 이렇게 설명드려야 되는데 오늘 일단 말로 설명드릴게요. 중요한 건 이게 아니고 이 원리는 나중에 더 상세하게 풀어 설명드리고요. 비트코인과 블록체인에는 멀티 시그네처 기능이 있어서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같이 암호키를 줘야지만 되는, 이것도 일종의 락이죠. 그래서 지난번에 설명드렸던 그 인질범의 딜레마를 해결할 수 있는 거죠. 락이 걸려 있으니까. 또 하나는 시간에 대해서 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간에 대해서 락을 걸고 그 여러 사람의 암호키에 대해서 락을 거는 기능이 들어있어요. 비트코인에 들어있고, 이걸 이용하면 굉장히 무한정한 거래 원자성들을 창출할 수가 있어요. 여러 가지 형태, 뭐 세모난 블록의 거래 완결성도 만들 수 있고, 네모난 블록의 거래 완결성도 만들 수 있고, 동그란 블록의 거래 완결성도 만들 수 있어요. 이렇게 거래 완결성만 만들어지면 기본적으로 세모, 네모, 동그라미 같은 거래의 원자성들이 구성이 되면 이제 이걸 가지고 엄청난 구조물을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다 분해해 보면 세모거나 네모거나 원인 거죠. 그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제 천재들이 생각할 때 중요한 거는 세모를 만들어낼 수 있느냐, 네모를 만들어낼 수 있느냐, 동그라미 만들 수 있냐만 고민하지, 야 이거 가지고 무슨 뭐 런던 타워를 만들 수 있느냐, 무슨 에펠 타워를 세울 수 있느냐, 무슨 뭐 한강대교를 만들 수 있느냐는 고민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 기본적인 블락들만, 원자성만 해결이 되면 나머지는 이거를 연결해 가지고 만들 수 있는 거죠. 물론 뭐 복잡할수록 해킹이 가능한데, 그것도 뭐 해커들이 해주는 기능이 뭐냐면 그 코드를 해킹해 버리면 그거에 대한 이제 대응책도 만들어지는 거죠. 대응책도. 그래서 비트코인 위에서 스마트 컨트랙을 하는 거를 비탈릭이 너 그거 못해라고 제톡 씨한테 얘기했는데, 여러분들 그거 궁금하시죠? 이제 비트코인 위에서 먼저 시작이 됐어요. 스마트 컨트랙에서 카운터파티라는 애들이 만들어졌고, 그다음에 마스터코인이라는 그런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잭도 씨도 제가 알기로는 그 비탈릭 뷰테린도 이 마스터링 코인의 프로젝트에 관심을 갖고 참여를 했어요. 개발자로서. 그러다가 이제 이거의 한계를 느끼고 이제 뛰쳐나갔는데, 저는 이제 2년 전에 그 마스터링 코인이라는, 마스터 코인인가, 그 프로젝트가 진화돼서 옴니 레이어가 됐거든요. 그 옴니 레이어를 기반으로다가 개발을 했어요. 근데 99% 완성을 했는데, 뭐 지갑도 다 했는데 마지막 단계에서 우리 엔지니어가 막혔는데, 왜 그랬냐면 어플이 많지가 않은 거예요. 이 세계에 어플이 많지 않아요. 이더리움 기반으로는 정말 수많은 그 공격도 있었고 공격을 막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엄청나게 어플이 있으니까 우리는 완성된 거, 검증된 거 갖다 쓰면 되거든요. 근데 비트코인은 아직 그게 축적이 안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지난번에 설명드렸잖아요. 맥킨토시하고 IBM PC의 상태다. 그래서 이더리움은 IBM PC 같고, 비트코인 위에 레이어 쌓는 건 맥킨토시 같다. 근데 비트코인 위에 레이어 중에 제일 중요한 레이어인 라이팅 네트워크가 지금 잘 나가고 있다는 거, 여러분 기사 찾아보세요. 근데 이제 라이팅 네트워크에 대해서는 다음에 또 더 자세하게 설명드릴게요. 근데 이제 블록 타임 가지고 설명을 드리면, 실제로 진짜 문제는 블록 타임이 길잖아요. 비트코인이 블록 타임이 길어서 10분이나 되고, 이더리움은 10초잖아요. 그죠? 10초. 근데 이게 10분이나 되니까 이게 프론트 러닝 공격 같은 거에 취약해집니다. 여기다 스마트 컨트랙을 세우면. 이게 프론트 러닝이라는 건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복권이거나 뭐 어떤 퀴즈를 가지고 스마트 컨트랙을 했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그게 누가 정답을 찾아가지고 보상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럼 보상을 받으려면 정답을 보내겠죠, 트랜잭션에. 그럼 보상을 받으려고 트랜잭션에 정답을 보내면 채굴자들이 그걸 볼 수 있어요. 볼 수 있으면 얘가 온체인 되기 전에, 얘가 그러니까 블록으로 완전히 잠기기 전에, 아하, 내가 정답 다 알았잖아요. 이 정답을 내가 그대로 복사해가지고 얘보다 더 수수료 많이 해가지고 채굴자들한테 이걸 채굴해라고 던질 수 있는 거죠. 이걸 채굴해라고 던질 수 있는데 시간을 속일 수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게 먼저 온 답이 채굴이 돼버리면 내가 이 채굴까지 뒤집을 수는 없으니까, 내가 그 답을 알아도 내가 블럭을 만들어가지고 던져도 채굴자들이 채굴을 해도 이게 늦으니까, 이제 먼저 된 애가 먼저 온 사람이 먼저 가져가도록 하는 룰을 만들어내면 이제 정상적으로 되는데, 이게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 10분이나 되니까 이 위에다가 스마트 컨트랙을 올리면 10분 안에 이런 공격이 너무나 가능해 버리는 거죠. 그럼 이제 이거에 대한 이제 또 대응책이 만들어질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단순하게는 이제 블록 시간이 길수록
이런 시간을 역행해 가지고 하는 공격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터셉트 해 가지고 그 시간 안에 블록이, 그러니까 정상적인 답안이 블록으로 만들어지기 전에 또 채굴자가 공격할 수도 있거든요. 채굴자가 그걸 알고 내가 채굴을 해버리는 거죠. 내가 만든 정답을 보고 내가 그 정답, 로또 번호라면 로또 번호를 맞춘 애가 상금을 타기 전에 내가 그 로또 번호를 알았으니까 그 로또 번호를 만들어서 내가 그걸 채굴해 버리는 거죠. 10분이라는 간격 안에서는 이런 공격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게 이제 이 이더리움 계통의 스마트 컨트롤을 다루는 사람들이 비트코인 계통으로 레이 올려면 니네 그런 공격에 취약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이걸 알기 때문에 또 이거에 대한 카운터 어택이 있고 이러면서 발전해 나갑니다. 어제가 뭐 지금은 스마트 컨트랙 어플이나 뭐 여러 가지가 완전히 원사이드하게 이더리움에 많아서 이더리움이 승자가 된다면 비트코인에서 대해서만이 아니라 다른 이런 스마트 컨트랙 플랫폼에 대해서 이더리움이 지금 유리한 고지에 올랐다라고 오태민이 본다면 그것은 제가 저마저도 이더리움 어플리케이션들을 써야 되기 때문에 이더리움 메인넷으로 코드를 빌려다가 빌드업 하겠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지금 원사이드 하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힘인 거죠. 이게 오픈소스에. 근데 이제 비트코인은 비트코인에 또 굉장히 그 애착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계속 빌드업을 해 나갑니다. 뭐 제톡시도 그 중에 하나일 거고. 그래서 뭐 생태계 전체적으로는 다 풍성해지는 거니까 전 좋고, 여러분들한테 오늘 제가 뭐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오늘 내용이 좀 일반인들한테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의 핵심은, 오늘 콘텐츠 중에 핵심은 제가 시간 잠금.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암호키 여러 개를 동원해서 잠그는 거 하나하고, 이게 수평적이라면 시간에 대해서 잠그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에 대해서 잠그는 것과 여러 사람이 잠그는 걸 가지고 거래 원자들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동그란 원자, 세모난 원자, 네모난 원자. 그리고 동그란 원자, 세모난 원자, 네모난 원자만 만들어내면 그거를 빌드업 해가지고 온갖 걸 할 수 있는 거죠. 뭐 그 애들 장난감처럼 그렇게 그 레고를 빌드업 해가지고 뭐 런던 타워도 만들어내고 에펠 타워도 만들어내고 63 빌딩도 만들어내고 한강대교도 만들어내고 거북선도 만들어내는 겁니다. 중요한 건 거래에 원자 단위를 삼각형짜리, 사각형짜리 동그란 거를 만들어낼 수 있느냐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멀티 시그네처하고 그 다음에 시간에 잠금으로 만들어낸다. 신기하죠. 재밌습니다, 이거. 네. 그래서 앞으로 또 기회가 되면 이거에 대해서 또 실제 어떤 컨트랙들이 있는지를 또 제가 설명드리고 라이팅 네트워크 설명드릴게요. 네, 여러분들 한 주의 시작인데 오늘 강의가 좀 길었네요. 오늘 좀 흥분한 내용이 많은데 하여튼 여러분들 다음에 언제 될지 모르겠지만 또 봬요. 좋은 하루 되세요.